자, 이번 시간에는 경기도 파주시 네. 운정신도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운정신도시에서 좀 하락률이 좀 큰 단지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파주까지 왔습니다. 네. 파주에서 이제 가장 지금 현재 분양권을 제외하고 가장 좋은 아파트 중에 하나가 요 운정신도시죠.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네, 한울마을 1단지입니다. 네. 네. 이게 이제 가장 좋은 아파트 중에 하나고, 얘가 평당가를 보니까 지금 고객노노 시세 기준으로는 1765만 원 해서 가장 좀 좋고, 보니까 주간 방문자 1위입니다. 파주시 주간 방문자 1위. 그만큼 이제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분위 지도로 보니까 여기 1등이죠. 딱 이제 가장 파랗게 비싼 것 중에 하나다. 예, 요렇게 봤을 때 요렇게 파랗고, 요 1등 중에서도 또 나눠보면 좀 더 파랗게. 그렇네요. 맞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거의 대장급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상권을 이래 보면 네. 이제 상권은 이제 보면 여기 야당역이 있다 보니까 여기가 좀 더 많고, 또 운정신도시의 상권 이런 데가 좀 더 많구나. 네. 그러면 이런 데는 좀 근린생활형 그렇죠, 상권이 그렇죠. 좀 형성돼 있겠죠. 네. 그리고 학원가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게 일산까지 뭐 여기 오겠습니까? 사실은 그냥 그렇죠. 그냥 꼭 필요한 학원가 정도만 하는 거지. 네네네. 예, 학구열 자체는 여기가 워낙 높기 때문에 경기 2등이 일산에 있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기는 딱 뭐다 보면 되냐면 주거하기 좀 편한. 네, 주거하기 편하고 이거죠. GTX. GTX. 네. A 노선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25년 11월 준공 예정이라서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요거를 좀 지우고 야당역이 있는 경의중앙선 네, 야당역이 있는 요런 데가 좀 강세였던 것 같아요. 현재 가치로는 얘가 좋은 거죠. 네. 여기 가까이 있으니까. 네. 시세를 보자면. 그렇죠. 그러다가 요 녀석들이 GTX A가 들어온다면 더 신축에다가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쳐주고, 네. 신축 아파트도 쳐주고, 그다음에 교통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니까 그렇죠. 기대 심리가 많이 반영이 된 거죠. 그리고 GTX도 B도 아니고 C도 아니고 A지 않습니까? 가장 빠른 A. 네. 그래서 요거는 딱 뭐냐면 상승장에서 개발 호재가 반영됐을 때는 시세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또 하락장이 온다면 그 개발 호재가 또 급속도로 좀 빠지고 현재 가치가 높은 쪽으로 좀 살아남겠지만 네. 미래 가치를 보고 갔던 것들은 조금 빠질 수도 있구나. 이런 움직임을 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단지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교훈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좀 유의미한 네.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니까 운정신도시 아이파크죠. 네. 그래서 34평을 시세 트래킹을 해보니 네. 가장 비쌀 때가 9억 7천이었습니다. 9억 7천까지 갔어요. 네. 요 34평만 해도 2200세대입니다. 그러네요. 네. 주력이네요. 네, 완전 주력이고 이게 이제 6억대까지 최저 6억대까지 거래가 됐고요. 네이버 부동산 매물을 보니까 6억 5천이 있습니다. 나오네요. 네, 34평 기준으로. 그래서 사실 요즘 같은 분위기에 또 파주가 워낙 또 공급이 아직 쌓여 있잖아요. 쌓여 있죠. 그리고 사실 또 파주가 아직까지는 또 당연히 일산보다는 또 밀리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뭐 보자면 사실 여기가 이제 파주고 여기가 일산이고 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사실 고양시 일산이지만 네. 일산으로 많이 보죠. 네. 또 고양에도 3기 신도시가 또 예정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더 가까운데 3기 신도시가 들어오다 보니 그렇죠. 조금 이런 데 타격도 장기적으로 또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통 노선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GTX A 노선의 역세권 요런 데는 좀 비벼볼만 하지만 나머지는 조금 교통의 획기적인 부분은 좀 딸릴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얘 시세를 보니까 9억 7천 하던 게 지금 6억대까지. 6억대까지 거래됐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얘 적정 시세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경기도 파주시로 왔고요. 네. 전체를 보니까 이렇게 호가창이 최근에 몇 년간 많이 올랐어요. 예, 그렇죠? 이게 실거래가 창이거든요. 네. 실거래가 창이 좀 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요만큼 빠졌잖아요. 네. 예. 근데 여기 보면 뭐 한 월 단위로 1.4%씩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굉장히 크죠. 그럼 전세가 더 많이 빠졌네요. 네, 전세는 더 많이 빠지고 있어요. 물량까지 많으니까. 네. 네. 좀 하락 속도가 약간 가파른 편이다. 네. 이래 볼 수 있고 투자 점수는 보통이네요. 보통이네요. 네, 그래도 바닥 보통이네요. 찍고, 네, 보통.
조금 더 올라와야 되겠죠. 그다음에 여전히 전세 대비 저평가도 고평가. 그렇네요. 예, 저평가에 마이너스 25.1%니까 유의. 예, 요즘은 보통이나 좋음도 좀 한동안 하나씩 하나씩 보이는데 나오죠. 예, 유의입니다. 여기는 신도시라서 또 전세가 그래도 괜찮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득 대비 집값도 이렇게 보니까 최근 이렇게 보면 높죠. 네. 높았다가 빠지고 있지만 이걸 전체로 봤을 때 있잖아요. 네. 과거장에서 8.9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도 언저리까지는 올라왔지만 과거장 돌파 못했었어요. 8.9까지 됐는데 8.7 맞죠? 돌파를 못했죠. 네. 8.7 정도. 여기도 8.5, 8.7 맞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정고점을 뚫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네. 요즘 거의 코로나 저금리 시장에서 대부분은 과거 정고점을 돌파했는데 돌파를 못했으니 좀 더 갈 수 있겠다라는 분석도 나왔던 게 아마 이런 것들을 보고 참고하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전세가율은 좀 낮은 편이고 네. 신도시다 보니까 입주 물량은 예정된 입주 물량이 좀 많습니다. 파주에 24년 많고 23년은 다행히 좀 작아요. 네. 근데 24, 25가 좀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많았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신도시 입주가 있다 계속되었으니까. 보니 네. 미분양은 되게 작아요. 그렇네요. 미분양이 되게 작네요. 네. 그리고 거래량을 보면 확실히 많이 줄었다 이런 거 좀 볼 수 있고요. 요때 참 많이 높았었죠. 네. 2020년 11월 많이 높았다가 이제 감소하고 있는 거 보고 매물이 기존 매물들이 급격하게 쌓이고 있습니다. 예. T아파트는 미분양이 없지만 건아파트 기존 아파트의 매물량은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봤고 이제 적정 가격을 보겠습니다. 네, 소득 대비 파주시의 적정 가치 대비 가격을 어느 정도 할지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6.8이 나오고요. 네. 6.8. 경기도 파주시 평균 값은 6.8. 네. 그리고 사실 요 정고점보다 요 정고점을 넣는 게 좀 더 왜냐면 이 파주 운정 신도시가 2011년도인가 그쯤부터 입주한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정권은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7.8. 7.8. 8점 얼마였나? 8점 얼마까지 갔던 것 같은데. 8.7이네요. 8.7. 네. 8.7. 현재가 7.8이죠. 네. 그래서 역시 이제 파주가 그래도 좀 경기도에서 외곽지다 그렇죠. 보니까 네. 고평가 지수가 좀 다른 데 대비는 좀 덜 했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빠지고 있지만 여전히 한 15%는 고평가다. 그리고 얘가 제일 저평가 때가 한 요 정도 되겠네요. 네, 입주가 막 쌓이고 이랬을 때고요. 5.5 정도 됩니다. 5.5 정도. 5.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제일 비쌌을 때가 9.7억이네요. 네. 자, 이제 이런 지수를 가지고 저희가 가격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얘가 적정 가격이 7억 5천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6억대까지, 6억 2천, 뭐 6억대까지 나오니까 6억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오히려 싸다. 6억대는 좀 싸다. 이렇게 봐지고 가장 저점일 때가 6억 1천입니다. 그렇네요. 네, 그럼 상당한 상당한 매력이 있어지네요. 지금 파주 운정 신도시가 들어온 역사상 좀 물론 뭐 분양가도 쌌겠지만은 어쨌든 실제로 분위기상 좀 저렴한 가격인 거는 맞다라고 좀 보이네요. 네, 소득 대비 집값 했을 때 요때가 이제 수도권 시장 가장 안 좋을 때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가 이제 6억 1천이거든요. 근데 지금 6억 되면 좀 매력 있다. 이래 봐지고 사실 지금이야 이게 개발 호재지만 사실은 아파트는 이런 개발 호재보다도 입지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요 개발 호재는 그렇게 길게 안 남았습니다. 네, GTX A 노선이에요. BC보다는 제일 빠르거든요. 그러면 요 정도 가격에 요 정도는 한번 비벼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비벼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럼 또 뭐가 돼야 되냐? 전세가가 맞춰주거나 대출이 좀 풀리거나 이래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건 안 봐도 좀 역시나 좀 안 받쳐주죠. 그러면 이제 투자자가 딱 생각했을 때 거의 투자금이 2억 5천에서 3억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망설여지는 거죠. 사실 2억 5천에서 3억이면 저는 대구 이런 생각이 또 든단 말이에요. 좀 더 상급지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전세가가 안 받쳐주면 대출이라도 잘 나오고 금리라도 좀 저렴해야 되는데 그게 안 받쳐주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 저점보다도 더 싼 가격에 나올 수 있는 네. 여건이 되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수요자라면 지금 가격 매력 있다. 투자자라면 조금 아쉽다. 대출 규제가 풀리거나 네. 다주택자 규제가 풀리거나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겠어요. 뭐 금리가 좀 떨어지거나 네, 뭐 이런 그렇죠. 투자자가 움직이기 좋은 이런 네. 조건이 필요하겠죠. 네. 이게 뭐 GTX-A 노선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가격이 그럴 수 좀 있죠. 매력 있다라고 표현되지만 만약 여기에 이제 GTX-A 노선을 드러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경기도 매력도가 외곽 확 떨어지죠. 경기도 외곽권에 네. 6억대 네. 조금 그렇지 않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네. 어쨌든 GTX-A 노선이 주는 그 파격력은 엄청나기 때문에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A 노선이 개통되면 사실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죠. 보통 이런 개발 호재가 조금은 늦어지니까. 네. 네, 그래도 그 시점에서 지금을 쳐다보면 좀 아쉬운 시기가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가격이 예, 단기적으로는 이런 가격들이 좀 나오겠지만 네.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가격이 좀 매력 있는 가격 이러다 생각이 딱 듭니다. 뭐 전국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GTX 호재가 있었던 단지들이 대부분 좀 많이 하락했어요. 네. 그게 뭐 현재 가치에서 반영이 좀 덜 된 거죠, 그죠? 그렇죠. 못 되죠 지금은. 예. 또 좀 아셔야 될 게 저희가 파주 이야기를 잘 안 했었어요. 맞아요. 네, 파주 이야기를 잘 안 했던 이유가 입지적으로 접근성 대비 개발 호재가 더해져서 그때는 가격이 비쌌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하락장이 온다면 네. 이런 데부터 얼어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말씀을 안 드렸던 거고 네. 지금은 이제 또 얼어붙은 가격보다도 더 싸게 나오기 때문에 또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파주, 운정신도시, 네. 아이파크 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제목역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설명란에 캠프 부동산 스쿨 여러 가지 프로그램 채널 참여가 가능하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